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트로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헬레네의 남편인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와 그의 형인 미케네의 아가멤논이 그리스 전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 2명의 영웅이 이 원조 요청을 거부하고 싶어 했어요.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신화와 영화 트로이 속의 내용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에요. 먼저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리분별이 굉장히 명확했던 아타케의 왕 오디세우스는 파리스와 사랑에 빠진 부정한 스파르타의 왕비를 되찾기 위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당시 오디세우스는 아내 페넬로페와의 사이에서 귀여운 아들이 태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스의 사신들이 그를 데리러 오자 그는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바로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멀쩡한 밭에 소금을 뿌리고 밭을 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미친 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꾀는 그리스 사신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신들은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꾀임을 간파하고는 그의 귀여운 아들을 그가 갈고 있던 그 밭 한가운데 데려다 놓았거든요. 당연히 정신이 멀쩡했던 오디세우스는 밭을 가는 걸 멈추었고 그리스 연합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영화 속에서는 이러한 신화 속의 내용은 빠져 있고요. 대신 오디세우스가 양치기 복장을 하고 이를 알아보지 못한 그리스의 사신들이 그에게 오디세우스 왕을 약간 욕하면서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디세우스는 그들에게 자신의 왕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사신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자신이 바로 이 아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임을 밝혔습니다. 사신들은 굉장히 당황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비는 모습까지 영화 속에서는 나와요. 그렇다면 아킬레우스는 왜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신화 속에서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가 그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 했어요. 그가 트로이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티스는 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를 리코메데스의 궁전으로 보내서 여장을 시켜서 처녀들 틈에 끼어 있게 했어요. 한마디로 몰래 숨긴 거죠. 그러나 그를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그리스의 사신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그 꽤 많은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잔꾀를 내서 상인으로 변장을 했고 그리고는 당시 아킬레우스가 있는 레코메데스의 궁전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마치 본인이 상인인 것처럼 쫙 꺼내놓자 여인들은 모두 장신구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 틈에 끼어있던 바로 단 한 명, 여장을 했던 아킬레우스만이 칼과 검들의 관심을 보였던 것이죠. 오디세우스는 단번에 그가 바로 아킬레우스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트로이 속 아킬레우스의 전쟁 참여는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곽색이 되어 있어요. 전쟁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영화 속에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나왔고, 어머니인 테티스는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도록 조언을 해요. 만약에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자식들이 죽고 나서는 아킬레우스인 너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비록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더라도 역사 속에 영웅이 되라는 조언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영화 속에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아킬레우스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화 속과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드디어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로 향합니다. 바로 이 트로이는 다다넬스 해협 입구에 위치한 청동기 문명이었고요. 하일리히 슐리만의 발굴로도 굉장히 유명한 문명이죠. 슐리만의 트로이 발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트로이를 단순히 신화 속의 도시로만 여겼는데, 슐리만은 자신의 꿈이기도 했고 로망이기도 했던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속에 있는 트로이가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1871년 슐리만은 터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도록 트로이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발굴 기한이 한 달여 남았을 1873년 5월에 드디어 하일리 슐리만은 술잔과 목걸이, 팔찌 등을 발굴했습니다. 사실 이 슐리만의 발굴 과정도, 그리고 이 발굴의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슐리만의 발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로이 문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명백한 사실이긴 하죠. 다시 트로이 전쟁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트로이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강풍과 함께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북풍이 불어닥치자 이 그리스 연합군들은 아울리스 근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인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은 그렇다면 무사히 트로이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신화가 더 존재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영화 트로이에는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